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최혜서라고 하고요. 한동대학교 내에서 프로젝트를 매칭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개발을 개인적으로 엄청 공부를 막 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뭔가 아예 프로젝트 하는데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공유드릴 부분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션을 활용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백로그라는 걸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션에다가 백로그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 이제 개발부터 뭐 PPT 만드는 거, 그리고 디자인하는 거 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또 정돈할 수 있도록 이런 백로그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태스크의 이름과 뭐 그걸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뭐 그게 일정이 어떻게 되고 몇 주차에 끝내야 되고, 그리고 뭐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 조사부터 디자인, 뭐 서버 세팅 엄청 다양하게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백로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 이게 어떤 페이지인지 혹은 뭐 어떤 기능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제목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었고요. 이거를 확실히 백로그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이번 주에 이거 개발하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고 안 됐는지가 확실히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담당자별로 볼 수도 있고 미완성된 거 뭐 이렇게 정렬해서 보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도 이런 백로그를 하나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노션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제 개발 환경인데요. 저는 이제 진행을 할 때 팀원들이랑 다 이제 개발 지식이 되게 전무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걸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깃허브 같은 걸 쓸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름으로 저는 개발을 했었고요. 구름으로 이제 하게 되면 팀원들이랑 다 같이 이제 개발하는 걸 서로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막 뭘 잘못 지웠다 이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서로 조율을 잘 해서 협의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름을 썼고,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랑 HTML, CSS 이렇게 활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MySQL을 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DB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 설명을 다음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되면 이 DB가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DB를 한 번도 뭐 구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 타입 있잖아요. 이 타입 같은 게 생각보다 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는 팀원들이랑 다 같이 이 페이지별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일지를 정의를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엑셀 같은 걸 쓰시면 좋은데 그 엑셀 파일이 지금 없어서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렇게 하나 만드셔서 예를 들면 뭐 로그인 페이지다 라고 했을 때 이 로그인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될까를 이제 같이 협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사용자 이름을 받자 이런 사이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름 말고 우리는 뭐 이메일을 받자 혹은 뭐 이름이라고 하면 이제 실명이 되겠죠. 아니면 우리는 별명 닉네임을 받자 뭐 그리고 패스워드를 받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게 들어간다. 뭐 핸드폰 번호도 받을까? 뭐 필요하다면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받게 됐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받게 됐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 네. 그래서 이 타입을 또 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이름이면 이거는 캐릭터 타입이어야 되겠다. 뭐 이메일이면은 이것도 캐릭터 타입이어야 되겠고 뭐 이것도 캐릭터 타입일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길이까지도 사실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이제 타입 이제 SQL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SQL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타입에 따른 그 길이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를 처음에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뭐 예를 들면 15로 해놨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데이터는 15를 무조건 넘길 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다, 길이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막 안 받아지고 저장이 안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왜 안 받아지지? 막 이렇게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길이는 뭐 사람 이름이니까 최대 뭐 5개까지밖에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셀로 이렇게 페이지별로 쫙 한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페이지는 뭐고 기능은 뭐고 이런 게 나왔다면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엑셀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QL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DB를 구성을 하실 때도 이것도 다 배우시겠지만 모든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가 되게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이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테이블이 있는가 하면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뭐 관리에 대한 사이트다 보니까 프로젝트 테이블이 따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은 또 몇 개가 나오겠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정의가 처음에 되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 없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두서없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한 테이블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뭐 불러오거나 하는데 느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네, 잘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시면 MySQL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제이슨 타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제이슨 타입은 어떻게 보면 이런 캐릭터 타입, 뭐 인트 타입 이런 것들을 조금 구애받지 않고 뭔가 하나의 박스 안에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물건들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로젝트 DB를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티 유저스라는 이름 안에 이제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의 구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유저들의 닉네임이 들어가야 되는 칼럼인데 이제 이 부분을 단순히 콤마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문자열로 저장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디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중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혹은 추가할 때 어떤 이런 키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쉽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게 용이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제이슨 타입을 몰랐기 때문에 문자열로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제 상호 교류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유저들의 닉네임이나 프로젝트 아이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새로운 모임을 만든다 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 사용자한테 이 해당하는 프로젝트 아이디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유저 테이블에서 이 해당 유저 아이디에 이 유저가 만든 프로젝트 아이디들을 담는 칼럼이 있을 거고 이제 거기에 그 아이디가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면 이 사용자가 나는 이제 이 프로젝트 마감했으니까 이제 그만할 거야 하고 이걸 없애버렸다고 하면 그 아이디가 이제 빠져야 되잖아요, DB에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문자열 형태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컴마까지도 문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 하나를 딱 지우는 데 있어서도 컴마까지 같이 어떻게 지우도록 코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자칫 잘못하면은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뭔가 건드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제이슨 타입으로 어떤 데이터를 넣고 빼고 수정하고 하는 게 훨씬 간단하기도 합니다. 키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이슨 타입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꼭 이렇게 저처럼 사용자 아이디가 많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아이디가 많고 막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이슨 타입을 네,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아이디가 막 누적이 돼야 되는 칼럼의 경우에 데이터 인서트를 할 때
컴캣 뭐 이런 MySQL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구분자를 뭐 콤마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여기 넣고 이 컴마로 이렇게 연결짓는 형태로 이렇게 인서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또 어떻게 뽑아오냐? 좀 이게 되게 그래서 깁니다. 이거를 일단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 그 코드가 길어져요. 그래서 네, 상관은 없지만 네, 제이슨 타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한번 개발을 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jQuery라는 건데요. jQuery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는데 jQuery를 안 쓰게 되면 뭐 약간 어떤 구성 요소를 안 보여주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넌으로 한다. 라는 어떤 코드 이렇게 긴 한 줄이 jQuery를 쓸 경우 hide라는 어떤 의미의 누군가가 이 hide라는 함수로 이 긴 문장을 함축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뭔가를 안 보여준다고 할 때 뭐 get element id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엘리먼트라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하이드 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굳이 길게 짤 필요 없이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임포트해서 쓰는 게 jQuery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사이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jQuery로 만들었냐면 내 정보 수정이라는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이력을 넣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이력과 뭐라 추가를 해서 애드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위에서 이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밑에 제가 추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리무브 버튼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다시 이게 사라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직접 코드를 짜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방금 그 프로젝트 이력 추가하는 기능을 코드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되게 직관적으로 이 어떤 애들을 해서 나왔을 때 이 리무브를 누르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prep.remove다. next.remove, this.remove 이렇게 하면 이 저희가 방금 없애고자 했던 이 한 구성 요소를 없애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prev다 next다라고 하는 게 이 코드를 짜신 분이 이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그런 식이라서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대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다른 분들이 쓴 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 jQuery를 쓸 거다라는 임포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드 짜기가 좀 더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말이 jQuery지 그냥 막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는 내가 굳이 안 짜도 될 것 같은 기본적인 기능인데 라고 하시면 한번 그냥 구글에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만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여기서도 뭐 분야 선택할 때 이렇게 셀렉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3개씩 뭐 선택되도록 만드는 이런 기능도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온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물론 이런 안에 내용들이나 개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옵션을 바꾸시면 되지만 뭐 어쨌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미지 저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미지가 생각보다 이제 이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함에 있어서 이 사이트를 되게 느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 메인 화면 로딩하는데 한 7초, 8초 정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이미지들을 저희가 썸네일로 막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느린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왜 이미지 불러오는 게 느리지 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블록 타입으로 이미지 저장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포토에서 롱 블록 타입 해가지고 이미지를 아예 그 이미지 구성하는 그 문자열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긴 그 데이터를 이 DB에 저장하는 그런 식의 코드를 짰었고, 그러면 애초에 이미지를 불러올 때 그 긴 문자열을 다 읽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로딩이 느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제 이건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 새로 모임을 이제 등록할 때 썸네일이랑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캐릭터 타입이나 뭐 인트 타입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 타입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넘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그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전체를 블록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멀터라고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뭐 알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업로드라는 어떤 폴더에 있는 이제 파일 네임, 업로드라는 폴더 안에 파일 네임을 저장시키도록 코드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폴더가 있죠. 그럼 지금 보면은 JPG, PNG 이런 확장자랑 같이 이제 이 이미지 이름을 저희가 저장시키는 식으로 코드를 짰고, 실제로 SQL에서도 저장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이름, 이 경로랑 이미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서버 내에 이미지를 저장을 시키고 이 메인 페이지에서 이미지들이 나타날 때는 그 이미지 경로를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 타입으로 이미지 저장을 시키면은 그 다 많은 이 이미지 구성 문자열을 읽어 오느라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서버에 저장을 시키게 되면
이미지 이름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불러오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불러오는 게 편하다, 간편하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하실 때 네, 멀티파트 폼 데이터. 네. 그래서 이렇게 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네, 파일이나 뭐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할 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돼 있는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블록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도 되지만 네, 찾아보시면 이런 네, 폼 데이터로 보내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네, 서버에 어쨌든 이미지를 막 저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막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막 이러면은 그 많은 이미지를 여기 다 저장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또 사실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제 DB 자체를 SQL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 되긴 합니다. 이미지가 많이 필요한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만약에 배운 것만 가지고밖에 할 줄 모른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프론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프론트 개발을 잘 뭐 제대로 잘 몰라서 교수님께서 템플릿을 사주시기도 했고 저희는 네, 템플릿을 가지고 좀 수정만 해서 만든 거라서 네. 그리고 뭐 이런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기본적인 뭐 검색창이나 뭐 이런 카드 형식의 뭔가 요소들 뭐 아니면 이런 태그들 이런 조그만한 것도 있잖아요. 배지, 뭐 버튼 막 이런 것들은 부트스트랩에 다 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버튼 하나까지도 다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기본이라서 네, 저희가 되게 파란색 계열의 되게 기본 부트스트랩이 있는 기본적인 거로만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버튼들이나 요소들은 다 부트스트랩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라디오 버튼 같은 것들도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동영상으로는 되게 좀 러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이거 만든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가지고 막 코드를 일일이 보면서 막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노션으로 그냥 한 페이지나 해가지고 좀 유용하게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자료로 교수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 서비스 기획 들으면서 되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고 좋은 프로젝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